정식 이사 체제를 구성하고 성화 스님을 대표이사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나눔의 집이 미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나눔의 집과 역사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온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3년 만에 캄보디아를 찾습니다. 초등학교 곳에 식수 정수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학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 미추홀 사회복지관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자비의 김장을 했습니다. 2,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1,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서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역대 최연소로 서예대상을 수상한 청년불자 김상지 작가가 다양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봄 정식 이사 체제를 구성하고 성화 스님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나눔의 집이 미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나눔의 집과 역사관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나눔의 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운영 과정에서의 부족했던 점을 참회하고 개선과 보완을 통해 아픔을 딛고 나아갈 방향을 찾겠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지 나눔의 집이 보다 좋은 시설로 발전되고 또 미래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분이 생활하고 있지만 평균 연령이 95세를 넘기고 있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 모색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언론과 여성인권 전문가, 박물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나눔의 집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변혜정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나눔의 집을 피해 할머니를 돌보는 돌봄회장이자 연대와 인권운동시설로 정의하며 향후 역사교육의 장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정동, 어떤 감수성, 저는 이 공간으로서 이 나눔의 집은 굉장히 큰 의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움 및 구슬, 체록사, 목소리, 문서, 사진들 너무너무 좋은 게 많죠. 너무너무 제가 다시 보면서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조계종의 어떠한 문제만이 아닌 정부, 관, 그다음 학자, 그다음 민 함께하는 어떤 다시의 거점으로서 1992년 불교계 노력으로 나눔의 집이 설립되고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와 교육의 장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불교와 정부, 시민, 전문가가 모이는 역사 거점으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직수 중앙신문 편집국장은 나눔의 집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내부 제보자들의 모순된 활동을 꼬집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철거된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골 안치시설 의미를 짚으며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년 사이에 잃어버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설들이다. 또 그 할머니들을 모셨던 보관시설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다시 좀 상징성도 있고 다시 한번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사이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할머니들의 유언과 상징성,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추모공원 조성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 외에도 윤태석 항공박물관 학예연구본부장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혁신과 전시 콘텐츠 방향을,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나아갈 방향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원상 YTN 보도부장 등이 종합 토론을 통해 나눔의 집과 역사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내년 2월 인도에서 펼쳐질 상월결사 순례와 관련해 외교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상월결사 회양 무렵 종단과 인도 정부 간 교류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도훈 2차관은 상월결사는 종교뿐만 아니라 양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치안을 비롯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차관은 이어 외교부에서 이미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힌두교도인 인도 총리도 불교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국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사업에 지역 사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21기 포교사 출신의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진 오원석 도봉구청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 구청장에게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활동에 지역 사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역 사찰과 전통문화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미숙 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문화로서 불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재를 떠나 성보를 지키는 것은 출가자들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가가 전승해야 할 문화재로 지정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미숙 의원은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불교 문화는 전통문화로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 지역의 전통문화와 사찰 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도림 법전대종사 8주기 추모달의제가 어제 대구 도림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도림사 주지 종현스님, 회주 선각스님, 문도대표 원호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전과 부도탑 참배를 시작으로 법전대종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호스님은 모든 존재는 본래 생긴 바가 없으며 공한 것이고 자성이 없다며 마음에서 마음이 나타나니 그 본성을 잘 찾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도림당 법전대종사는 1925년 전남 한평군에서 태어나 1948년 문경 봉암사 결사를 통해 성철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참선 공부의 길로 들어섰으며 조계종 제11대, 12대 종정을 역임한 후 2014년 12월 23일 도림사 무심당에서 범랍 73년, 세수 9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매년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온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3년 만에 봉사단과 캄보디아를 찾습니다. 초등학교 2곳에 식수 정수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학용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BTN 불교TV도 나누우리의 여정에 동참해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인종, 종교, 국경을 초월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사단이 직접 해외 구호활동에 나서는 건 3년 만입니다. 매년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캄보디아로의 문이 조금 열려서 나누우리는 지난 2014년부터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고 초등학교 교육 환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은 식수 정수 시설 설치, 형편상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한 물을 마셔야 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 국제협력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돼 2,500만 원가량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2곳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앰프 스피커 설치, 선풍기 80대 부착, 칠판 교체 등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지 보건국과 협조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8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하는 등 마을 환경 개선에도 뛰어듭니다. 학교 아이들이 학생이 1000명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슬리퍼, 학용품 등을 전해주고 또 학교에는 음향시설 한 세트씩과 또 체육용품 전달하게 되죠.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나라에 재정과 쌀을 지원한 캄보디아. 나누우리는 캄보디아의 자비행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봉사활동에 동참해주길 기원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그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나누우리는 오늘 출국해 사박 6일 동안 이웃 불교국가 캄보디아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산금연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연사는 어제 경내 법당에서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과 범어사주지 보훈스님, 금연사주지 명법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건 5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역대 주지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은 군종교구를 대표하는 수말사인 금연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이해 감회가 새롭다며 항상 수행과 교화의 본분을 잊지 말고 부산을 대표하는 호국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범어사주지 보훈스님은 군종교구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금연사주지 명법스님에게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겨울나기 양식인 김장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독거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은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인천 미추홀 사회복지관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자비의 김장을 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적하던 골목이 김장을 담그는 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한여름 노동요처럼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도 리듬을 탑니다. 어느새 출출해진 속은 따뜻한 어묵으로 달랩니다. 인천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4일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2022 사랑범벅 김장드림 행사를 열었습니다. 22년째 지역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올겨울에도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밥상을 기원했습니다. 올해로 22번째 이제 김장 버무려서 나눔인데요. 이 정성을 담은 이 배치가 2,000폭인데 똑같이 맛있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밥상에 잘 올려서 드셔서 올 겨울도 따뜻한 겨울이 좋겠다. 이날 김장에는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과 연산정사 불교문화원, 누리봄 봉사단과 주부구단 등 지역 주민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랑과 정성뿐 아니라 맛도 풍성한 김장을 위해 속성이지만 초보 봉사자를 위한 김장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경인불교대학 신도들은 5년째 김장 담그기 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신심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대학 입문반, 대학반, 경전반 지금 모두 나와서 해마다 이렇게 김장 나눔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치 버물려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이 봉사로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행복한 지역 공동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누리봄 봉사단과 주부구단에 감사장도 전달했습니다. 미추홀군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주민들의 온정으로 취약계층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 추운 겨울인데 아주 이런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한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이날 담근 2,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1,000가구에 전달돼 겨울철 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가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어제 부산 영도구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총장 석산 스님과 회원 스님, 박시우 부산 노인복지관협회 협회장과 지원기관 기관장들이 동참한 가운데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부산 노인복지관협회에 난방비 1,300만 원을 전달했으며 협회 복지기관을 통해 부산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 55세대에 난방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산 스님은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마련해 많은 노인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서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역대 최연소로 서예대상을 수상한 청년불자 김상지 작가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장 안에 은은한 묵향이 풍깁니다. 무이자 해심선사와 경어선사의 시부터 두보와 퇴계 이왕의 시,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임종계까지 잡념을 비워내고 옛 선사들의 선을 따라갔습니다. 한 획 한 획 흐트러짐 없고 불심으로 써내려간 글 속에는 부처님을 향한 법향이 느껴집니다. 부모님 때부터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사들의 시나 부처님 말씀을 옮기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시보다는 제가 지은 시를 주로 발표하되 그 속에 부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담고 청년불자 서예가 김상지 작가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귀여초심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예, 캘라그라피, 전각 작품 등 60여 점을 선보이는데 작가가 평소에 흠모하는 무이자 해심선사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불자 청년 서예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읽지 않은 작가로 살아가는 게 제 원력입니다. 뭐 누가 뭐라 해도. 초등학교 때 처음 붓을 들고 묵묵히 서예의 길을 걷고 있는 김상지 작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서예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역대 최연소로 대한민국 서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예라고 하면 단순히 쓰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살다 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서예만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예와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저에겐 특별한 친구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열리며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 문화센터에서 두 번째 전시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호국도량 아산 국사봉 해명사가 지난 24일 사천왕 점안식과 법화경 사경 사리탑 봉안식을 봉행하고 국가번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법회는 해명사 주지 해명스님, 해명사 진각스님, 박경기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과 유영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경내에서 봉행됐습니다. 주지 해명스님은 불교 문화를 통해서 충효를 가르치는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충효의 정신을 부처님의 법문과 함께 전하겠다는 주지 스님의 말에 감명받았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해명사 법화경 사경본 부처님 진신사리탑 봉안은 이번이 두 번째로 법회 참가자들은 국가번창과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제주 금붕사가 성빈 스님 주지 진산식과 선조사 달해제, 입실 건당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금붕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사집, 치문의 경전 출판 기념 봉정식에 이어
선조사 달해제와 성빈 스님 진산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임 주지 성빈 스님 취임사에 이어 13명의 스님들은 수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노력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수암 문도회 회장 탄해 스님과 문도 대표 정한 스님, 금붕사 나유타 합찬당 등 사부대 중 200명이 참석해 스님의 83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